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비트코인이 약 석 달 만에 5만 달러를 재돌파했습니다. 최근 들어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살아난 것이 시세를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B2가 급증하면서 신용 공여 한도가 소진돼 증권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하는 증권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권의 대출 중단에 이어 증권사의 증권담보대출마저 막히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증시의 낙폭의 최대 원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이 10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은 연초부터 지난 20일까지 한국 증시에서 총 30조 7,260원어치를 순매도 해왔습니다. 올해 줄곧 주가가 부진했던 5G 네트워크 장비주가 저점을 지나 주가 회복에 나설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3분기 이후 실적이 개선되고 5G 이용자 수의 증가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지난 한 주 내내 우리 시장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했었습니다. 오늘은 기대만큼 그래도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약간 안도하는 모습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미국 3대 지수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2% 안팎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양시장에서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으로 좀 더 많은 매수 물량 들어와주면서 코스닥이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서 특히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레키로나주에 대한 호재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장 초반 대비해서도 지금까지 상승 탄력 점점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상승이 조정의 마무리 국면일지 아니면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일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또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도 알아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지난 한 주 정말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는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시작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아직 환율이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또 한은 금통위 등 여러 변수들이 시장에는 잔존해 있는 만큼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보시죠.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52% 오른 3,106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는 조정폭이 깊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2.8% 오른 995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6,095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209억 원 매수세 보여집니다. 개인이 매도 전환했네요. 현재 6,081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966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2,637억 원 매수세 보여집니다. 개인 현재 3,683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조선주, 폴더블폰 관련주, 그리핀 관련주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화학주, 게임주가 있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업종 테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조선주 사이에서의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호재가 있었죠.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 수주를 위해서 대우조선해양과 MOU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고요. 삼성중공업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4,600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계약을 포함해서 올해 목표치의 78%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한국조선해양 현재 4%대 강세고요. 삼성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도 5%의 오름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현재 15%대 급등세입니다. 8,2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폴더블폰 관련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삼성의 폴더블폰 사전 예약 판매량이 주말까지 약 45만 대로 추선이 되고 있죠. 사전 예약이 23일인 오늘까지 진행되는 만큼 60만 대 판매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아이폰 13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건 20대 소비자들의 유입 덕분이란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소식에 폴더블폰 관련주들의 오름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KH바텍은 현재 9%대 강세고요. 파인테크닉스 현재 14%대 급등세입니다. 9,04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세경 하이테크는 갤럭시 커버 필름을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죠. 오늘 상승 탄력을 더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15%대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래핀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가 최근 1차 입고된 그래핀 생산 라인 30세트를 설치를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시 운전 작업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또한 2차 입고 예정인 40세트도 입고가 완료돼서 9월부터는 설치 작업에 돌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크리스탈 신소재가 전반적인 상승을 주도해주고 있고요. 관련주들도 함께 오름세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일제지도 4.53% 오른 5,1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세미시스코도 현재 9%대 강세입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상한가 터치했네요. 1,5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락하는 업종과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화학 업종들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흐름이 좋았던 화학주가 최근 다소 부진한 흐름이 보여졌었죠.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세도 영향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는 점도 주가에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H에는 기관의 매도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10만 원 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현재 2%대 낙폭이고요. 14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노 CMS는 현재 1.75% 내린 36,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락하는 업종으로는 게임주가 있습니다. 게임주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신작 모멘텀들이 몰리면서 게임 업체 전반적인 실적 반등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중국발 규제 리스크에서는 크게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고요. 2.71% 하락한 7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오이즈도 현재 11% 빠지면서 3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위메이드 맥스도 현재 1%대 빠지면서 6,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살펴볼 특징주로는 LG화학이 있습니다. GM의 전기차 리콜 소식에 오늘 LG화학이 장 초반부터 하락세가 보여졌었는데요. GM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팔린 쉐보레볼트 모델의 추가 리콜을 단행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수천억 원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까지 나오면서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현재는 10%대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80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부분의 업종들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화학 관련주들 그리고 특징주로도 LG화학이 지금 GM의 전기차 리콜 여파로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러면 오늘장 이슈들 알아보면서 한번 이번 주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분이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루크 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에 주로 이제 월요일에는 한 주간의 전략들을 알려주실 텐데요. 이번 주에는 정말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도 그렇고 무엇보다 잭슨홀 미팅이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올 얘기들도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한 주간에 있을 이벤트들 정리 좀 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금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경제 지표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그런 경제 지표가 좀 많이 발표가 될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금리 관련돼서 이제 두 개 이제 큰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했듯이 이제 파월 이제 패드 의장이 잭슨홀 연설을 할 그럴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차별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8월 23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침에 이제 시장에 나왔었는데요.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수출 현황을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수출이 322억 달러에서 작년 동기 대비 한 41%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지난주에 이제
염려를 많이 했었던 거죠. 반도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40%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조금 주춤거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일단 반도체 수출은 호황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화학이나 승용차 관련 부분도 수출이 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저녁에 이제 발표될 내용 중에는 이제 마킷이라는 이제 그 시장 정보회사에서 종합 그 구매자 관리 지수가 잠정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과연 그 미국의 그런 이제 경기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7월에 기존 그 주택 판매 그 수량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패드에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지금 주택 판매 관련된 지표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 이제 8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같은 경우는 8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6월에 110.3으로 해서 고점을 찍은 후에 7월에 103.2로 다소 좀 낮아졌는데요. 아마 코로나 확산 때문에 이번 달에도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그 신규 주택 판매 발표가 또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7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그럴 예정입니다. 8월 25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국에서는 9월 제조업 경기 실사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지표가 이제 지난달에 96이 나왔습니다. 6월 달에 101 대비해서 이제 감소로 조금 전환이 됐는데요. 아마 이번 달에도 조금은 감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7월 내구자 주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코로나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과연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시장 관심 사항인데요. 일단 시장 예측은 마이너스 0.2% 지금 감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근원 내구재 주문 지수라는 것도 같이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시장 예측은 현재 0.5%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런 시장 예측치를 맞출지가 시장의 관심인 거고요. 8월 26일 날은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일단 한은 같은 경우 하반기에 지금 뭐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과연 8월에 할 것이냐, 10월에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 그 관심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근본에 인상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10월에는 확실하게 인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잭슨홀 미팅이 8월 26일, 8월 27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일단 8월 27일 날 금요일 날 이제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연설을 할 그럴 예정이고요. 일단 테이퍼링에 관련된 의견을 피력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OMC가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뭐 그런 일정이나 그런 내용을 뭐 얘기한다기보다는 기존 수준에서 언급을 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조금 더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경제 사정이나 그런 걸로 해서 단순 그 이제 할 것 같다라는 코멘트 정도에 머물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뭐 테이퍼링 관련돼서는 다시 9월에 있는 FOMC 회의 때 관련 사항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 이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과연 이제 그 지난주에 34만 8천 건이었는데 과연 이 수치를 좀 더 하락할지 여부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8월 27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7월 생산물가 산업 생산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 그 계속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이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그 추세가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그 반등을 할지 그런 것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 개인 소비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8월 이 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이슈들을 짚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시장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잭슨홀 미팅일 텐데요.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간단한 코멘트 정도만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예측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요 경제 지표들 미국, 한국 그리고 중국에 퍼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방송도 함께 시청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오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객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여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거래소에서는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고 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도 많은데 오늘 시장 먼저 객장 상황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셀트리온, SK하이닉스, 포스코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제약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LG 디스플레이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KG ETS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순매수인 가운데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지수의 상승폭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또 사실 한편으로는 안심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 상승 역시 수급적인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시장 하락을 이끌었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10거래일 만에 순매수세로 좀 전환을 하면서 오늘 증시 반등세를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에 좀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테이퍼링 지연에 대한 또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훨씬 좀 강세의 흐름을 띠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그동안에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컸었고 그로 인해서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전 업종에 따라 대부분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의 낙폭의 폭이 더 깊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정말 그런 것이 코스닥이 아직도 1000포인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정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 어느 정도 좀 계좌도 만회가 되셨기를 개인 투자자분들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메리트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증시 인사이트로 이어집니다. 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시장 전략을 좀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증시 인사이트,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지난주였죠. 코스피가 3,100선도 이탈을 하고 3,000선도 아슬아슬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1.5%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3,100선을 다시 위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마냥 마음을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앞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로 잭슨홀 미팅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한 주간의 증시 체크포인트 어디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증시가 오랜만에 기술적 반등이지만 큰 폭으로 나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는 중국 증시를 비롯해서 홍콩 증시 그리고 기술적 이제 대만 증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지난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시장도 오늘 코스피 시장이 1.5%대 상승, 코스닥 시장도 2.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거래량이 좀 상당히 작다라는 부분이 있고 아래쪽에서 손바뀜 현상이 좀 크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조금 반등의 걸림돌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번 주 시장은 지난주, 지지난주 하락이 워낙 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시점인데 이 반등이 과연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그치느냐 혹은 저점을 확인할 수 있냐라는 아마 갈림길에서 시장 등락이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악재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 이후에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 전체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감 반영이 되면서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또한 여기에 테이퍼링 우려감이 구체화되면서 기술주들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경기 둔화 우려감과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동시에 작용을 하는
보기 드문 현상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바로 이런 악재가 겹치면서 시장은 예상보다 매수세가 부재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이런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아예 이제 현실화되느냐, 혹은 우려감이 우려감으로 그치고 실제로 경제가 바닥을 좀 잡느냐, 이 부분은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가장 큰 키는 오늘 계속 방송에서 나왔겠지만 26일, 28일 잭슨 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시안, 여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26일 날 금통위가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 여부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느냐 여부를 보시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악재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존하기 어려운 악재가 지금 현재는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왔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요. 경기가 둔화되면 결국은 테이퍼링이 아니라 양쪽 완화가 이제 지속이 되고 경기가 확장이 되면 테이퍼링이 실시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 두 가지가 상승되면서 겹치는데 그렇다면 어느 한쪽은 의견이 맞지 않다라는 장기적인 시각을 봐야 되는데 결국 테이퍼링이 이제 진행된다라고 본다면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 좀 과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은 이번 주 이런 기술적 반등이 결국은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불러오고 있는 이머징 마켓, 신흥국 시장에서의 자금 이탈이 어느 정도 가속화되느냐라는 부분을 또한 이제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태에 이제 촉발을 일으켰던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가 결국은 전반적으로 테크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ETF에서 물량을 매도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테이퍼링이 가속화되면서 미국의 달러와 강세, 금리 인상 여부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면서 이머징 마켓 전반적으로 자금이 유출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상존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은 시장의 바닥이 어디냐가 상당히 궁금하실 건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 외국인들의 큰 자금의 이동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 그 자금의 이동이 결국에는 유출이라는 아시아 증시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느냐 여부를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이번 주 증시는 주 초반에 지난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서 추격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이런 반발 매수가 들어올 때 시장의 질, 수급의 질 그리고 주도 섹터가 어느 쪽으로 부각될 수 있냐 여부를 일단 관찰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 주 초반 반등이 주 후반 이벤트들과 겹쳐지면서 완연하게 상승 전환되는지 혹은 주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또다시 시장의 하락 압박으로 작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초반에 기술적 반등에 너무 크게 반응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등이 반갑긴 한데 그래도 너무 크게 반응하지 말자라는 조언을 해주셨고요. 또 한국은행의 발언과 잭슨 홀 미팅 주목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 주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움직임은 어떨 것 같나요?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은 정말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 반등이 오랜만에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정말 오래간만에 코스피 지수에서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워낙 소량이긴 하지만 거래대 단 300억 정도, 코스닥에서는 꽤 강하게 한 2,8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난 이제 매도의 강도가 어떻게 보면 8월 초 중반, 8월 10일, 11, 12, 13 이 구간에서 상당히 집중되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매도 강도가 어느 정도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이런 구조적인 변화의 매도가 완연하게 이제 그쳤냐라는 부분은 우리 증시만 놓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증시와 대만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의 수급을 같이 동시에 평가할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에 수급에서 우리가 조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외국인들이 8월 초 중반에 집중됐던 선물 매도를 어느 정도 지난주부터 한매 들어오면서 가격적인 하락 압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마지막 금요일 전후로 해서 풋옵션에서 대거 매도가 발생했는데 이때 기관들도 대거 풋옵션 매도에 동참하면서 전체적으로 승무옵션 파생 구조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전반적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전반적인 주식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지면 시장은 이제 완연하게 바닥을 좀 잡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매수세가 공격적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선물 옵션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 쪽으로 들어와 있던 외국인들의 베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 결국은 하락에 대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기대하듯이 이런 하락 이후에 바닥을 잡았다고 해서 바로 V자형 반등을 나올 수 있냐라는 부분은 오늘 거래량이나 외국인들 수급을 볼 때 전반적으로 주식은 다시 매집의 단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본다면 바로 매수 대응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업종별 등락을 보면 전반적으로 뭐 건설업이나 기계업이나 철강 금속, 특히 제약 바이오 쪽으로 집중돼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인데, 이 수급의 질을 좀 본다면은 결국 제약 바이오 쪽에 오늘 1,400억 이상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린다라는 부분은 일단 방어적인 측면이 좀 아직까지는 강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반등은 나오지만 여전히 오늘 2,200억대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라는 부분은 뭔가 전체 글로벌 정치의 흐름에서 특히 이머징 마켓에 대한, 특히 테크 기업에 대한 ETF의 물량에서 매도가 아직까지 완연하게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수급을 우리가 좀 본다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수급이 어느 정도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마무리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첨예한데요. 왜냐하면 결국 지금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외국인 수급이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IT 종목에 몰려있다라고 본다면 가장 직접적인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가 그치는 시점이 바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인데,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8월 9, 10, 11 이때 하이라이트 구간에서 하루에 2천만 주, 3천만 주 이상 매도했던 물량이 8월 18일 950만 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후에 2,300만 주 정도의 매도 물량으로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평소에 외국인 매도 물량이 한 200만 주 전후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정상적인 수준으로 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ETF 관련된 매도 물량이 줄어들 때 이걸 이제 역으로 받을 수 있는 개별 종목에 대한 액티브 자금들이 들어와서 매수를 일부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가격 조정의 하이라이트 구간에서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마무리 자금은 들어왔을지 몰라도 여전히 수급은 상승으로 전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가격 기준을 놓고 제가 계속 이제 말씀 좀 드렸는데, 이전에 삼성전자가 지난 연말 연초에 굉장히 급등했던 구간에서의 대응을 본다면 작년 11월 달 삼성전자가 7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12월 달, 1월 달 오버슈팅 됐던 이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 이제 유동성과 관련되어 있는 오버슈팅 부분이라고 좀 본다면 지금 현재 테이퍼링 압박을 좀 받고 일정에 대한 그 압박이 좀 나올 때 이런 유동성과 관련되어 있는 프리미엄을 좀 제거하고 삼성전자의 가격을 좀 유추해 본다면 지금 현재는 7만 원 전후가 유동성을 제외한, 모멘텀을 좀 제외한 적정 가격에 다다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번 하락 압박이 7만 원 정도 전후에서 가격 하락 압박이 좀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좀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저점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전자 수급이, 삼성전자 가격이 7만 원 내외에서 지지를 받는지 보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매도 물량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난주에 들어온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주 초반의 반등은 지난주 후반에 선물 옵션의 움직임을 본다면 어느 정도 예측을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주 초반에 나오는 반등이 과연 이제 기조적인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 투자 전략의 가장 큰 틀에서는
주 초반의 관망, 주 후반부에 이벤트에 대한 결과를 어느 정도 보고 움직이시는 부분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번 하락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은 물론 지금 당장 시장의 등락에서 내 종목이 어느 정도 반등을 줄 수 있고 내 종목이 과연 본질을 할 수 있냐에 촉각이 좀 곤두세워지겠지만 시장 전체로 본다면 지금 현재 이런 무지막지한 외국인의 매도 가운데서 과연 이번 하락이 끝난 이후에 외국인들은 어느 쪽에서 다시 매수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이후에 작년 같은 시장을 보면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이후에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IT 섹터 쪽에서 상승,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지난 8, 9, 10월달 상별 조정 이후에도 IT 섹터 쪽으로 종목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과연 IT 섹터에 집중적인 매도가 나온 이후에 IT 섹터 쪽으로 다시 액티브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느냐 여부와 지금 현재 경기 민감주도 역시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같이 내려가고 있는데 철강이나 기계나 조선이나 건설 같은 이런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저점을 잡을 수 있느냐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의 섹터별 등락을 보면 하락폭이 별로 크지 않았고 특히 금요일날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이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이런 강한 섹터의 종목들 움직임을 본다면 경기 민감주나 혹은 테크 관련되어 있는 IT 종목보다는 조금 비껴나 있는 종목들, 플랫폼이라든지 혹은 소비에서 일부 유통과 관련되어 있는 쪽이라든지 사람들 예상과 좀 다른 쪽 섹터들이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2분기 이후에 7월달, 8월달에 지표가 나쁘게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경기가 둔화되는 우려감이 가장 클 때라고 본다면 오히려 이제 이런 우려감이 클 때가 소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서는 그냥 바닥을 형성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미국 시장을 보면 또 좀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IT 관련되어 있는 테크 관련 급락했던 종목이나 경기 민감 관련되어 있는 기초 섹터, 철강이나 기계, 조선, 건설 같은 섹터나 혹은 유통이나 화장품이나 식품과 같은 일부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소비재 관련된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됐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하락하는 동안에는 판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략은 바로 이런 섹터들 흐름을 경기 민감주나 경기 기초 섹터나 혹은 IT 섹터와 관련되어서 어느 쪽으로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오히려 종목별 대응보다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번 하락 이후에 주도주가 형성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런 섹터별에 집중돼서 어느 정도 주도주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온다면 시장은 예를 들어서 행보를 하더라도 주도주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관점을 좀 견지해야 되겠고요. 만약 유동성이 어느 정도 축소가 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점점 증시에 유입된 유동성이 어느 정도 줄어든다면 이런 특정 섹터보다는 개별 종목 간의 거래로 활발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을 본다면 코스닥 개별 종목이나 지금 현재 실적 대비 외국인 수급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사항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으로서는 개별 종목에 대한 액티브 자금의 유입이나 혹은 주도주에 대한 액티브 자금의 주도 섹터에 대한 유입은 판별이 어렵기 때문에 이 두 섹터 간에서의 주도주를 이번 주는 좀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치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지금 아주 거칠었던 가격 조정을 본다면 지금 이 종목들이 V자형 반등으로 나올 가능성은 일단 적다라는 부분. 특히 우리가 이제 V자형 반등이나 혹은 기간 조정이 필요하냐라는 여부는 결국은 선물 옵션과 관련되어 있는 하방 물량들이 같이 동시에 진행됐을 때 이 선물 옵션을 청산할 때 바로 이제 V자형 반등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일자에서 이제 V자형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상승 능력이 약하다라고 좀 보신다면 지금 당장 수익을 내기 위해서 포트를 아주 타이트하게 잡아 들어가는 것보다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쪽이 주도 섹터 혹은 주도 종목으로 거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주 초반의 대응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고 주 중반 일단 26일 날 우리 금통위 발표를 보면서 외국인들의 우리 시장에 대한 반응을 일부 보고
포토를 좀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 잭슨홀 미팅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볼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이 잭슨홀 미팅 자체는 안에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암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금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시장에 대한 반응,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반응을 보고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하는 자세로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주도 섹터를, 주도 종목을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주도주를 찾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지환 의원님이 도움이 되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이지환 의원님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요. 이지환 의원님이 증시 인사이트를 저희 오늘장 내일장에서 월요일, 금요일 해주고 계시는데요. 주 중반인 수요일쯤에 또 다시 한번 전략을 유튜브 채널에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시간 맞춰서 또 들어오기 까다로우시니까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지환 위원님과 더 많은 거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 인사이트였고요. 이어서 미스터 복구왕으로 이어집니다. 미스터 복구왕의 김혜연입니다. 서울경제TV 밤방송이죠. 주유소에서 현재 8분의 위원님들이 바닥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복구시켜주고 계신데요. 매일 오후 12시 30분을 기준으로 총 누적 수익률의 순위를 매겨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누적 수익률 베스트 3부터 확인해 보시죠. 3위 이주현 위원님께서 차지해 주셨습니다. 현재 총 누적 수익률 40.26%고요. 전일보다 7종목이 더 상승해주고 있고요. 전일보다 0종목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 확인해 보시죠. 네, 정재훈 위원님께서 2위 차지해 주셨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 85.2% 달성하고 계시고요. 전일보다 5종목이 더 잘 가지고 있네요. 이어서 1위 확인해 보시죠. 1위 허관석 위원님께서 차지해 주셨습니다. 1, 2위간의 총 누적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1%대 안팎인데요. 현재 총 누적 수익률 86.05% 달성하고 있고요. 전일보다 9종목이 더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후 12시 30분을 기준으로 한 개별 종목의 수익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정재훈 위원님의 아난티가 9%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텔과 레저 서비스 관련주들의 강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아난티는 또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액이 1,118억 원으로 창사 이래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4위는 허반석 위원님의 KH바텍이 차지를 했습니다. 폴더블 폰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죠. 삼성의 갤럭시 Z 폴드 3 사전 예약 판매가 흥행하면서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2.09%의 높은 수익률 챙겨주고 있습니다. 3위 이지환 위원님의 파마 리서치가 차지를 했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관절강 주사제가 일본에서 특허를 받았다라고 하죠. 콘주란을 중심으로 한 가파른 매출 증가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9%대 강세 보였죠. 현재 12.43%라는 높은 수익률 챙겨주고 있습니다. 2위는 허반석 위원님의 삼성 SDI가 차지를 했습니다. 삼성 SDI 오늘 장 초반부터 4%대 강세 보이면서 80만 원대 회복을 했습니다. 현재 25.31%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는 박원재 위원님의 신흥 SEC가 차지를 했습니다. 새롭게 1위로 올라온 종목이죠. 2차 전지 안전장치 부품업체인데요. 가파른 실적 개선세와 또 가장 저평가된 2차 전지주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무려 44.84%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박원재 위원님의 신흥 SEC는 편입 일주일 만에 상한가 터치를 하고 또 지난주 하락장 속에서도 연일 강세 흐름을 이어나갔었는데요. 레포트도 하락장 속에서 플러스권으로 수익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위원님과 대화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함께 시장 대응해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요. 2위를 차지하신 정재훈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페이지 전 종목이 다 목표가 터치를 해주었습니다. 한국전력 4% 수익 챙기면서 입절했고요. 엑세스바이오 17%라는 높은 수익률을 챙기면서 목표가 터치를 했습니다. 비트컴퓨터도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HLB도 목표가 달성하면서 포트 제외가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명신산업 21%의 수익을 챙겼고요. 현대 엘리베이는 현재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주택 분양 시장 회복과 또 리모델링 수요 급증으로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라홀딩스 4.52%라는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EV 자율주행 전문 업체인 컨트롤웍스와 에이스랩과 MOU 체결하고 전기차 자율주행차 애프터마켓에 진출한다라는 호재가 나왔습니다. 아난티 오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죠. 9%의 수익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이화공연과 레인보우 로보스틱은 현재 손실 구간입니다. 네,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내 포트 플러스권으로 유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위원님과 대화를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바로 1위를 차지하신 허반석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페이지 모두가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호텔신라 18%라는 높은 수익률 챙겼고요. ISC, 우양, 에스코넥 모두 12%대 수익을 챙기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해 보시죠. CJ제일제당 식품 상장기업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를 했죠. 현재 7.88%라는 수익을 챙기고 있고요. 삼성 SDI 25.31% 수익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마트 현재 10.77%라는 수익권이고요. 오리온은 3.4% 플러스권입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 제품의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해 보시죠. KH바텍과 BH 모두 플러스권입니다. 네, SNS텍 현재 9%대 손실 구간입니다. 네, 그럼 허반석 위원님과 전화 연결해서 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정말 하락장이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이런 반등이 단기적인 반등일까요? 아니면 이 상승세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위원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19일 집계치로 본 반대 매매 규모가 422억 원 규모였고요. 그 전으로부터 4거래일 동안 1,500억 원에 달하는 반대 매매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동시호가에서도 하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조금 보이다가 결국엔 개장과 함께 다시 우상향 추세를 좀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대량 반대 매매에 있어서는 앞으로 집계치를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오늘 장으로부터 일부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어가는 과정이다. 거의 다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과 더불어 외인들이 10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상승폭 확대에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읽혀지는데 코스피 쪽에서는 매수세가 작습니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함께 매수를 해주면서 상승폭 확대에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었고요. 조기 테이퍼링을 가장 앞서서 주장했던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정책 전망을 좀 수정해야 되겠다라는 언급이 이어지자 테이퍼링 유예 가능성에 따라서 우려가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노란촉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테이퍼링에 대한 예방 주사를 맞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상수와 변수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와 변수를 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조금 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저녁 방송에서도 드렸었는데요. 그럼 상수는 무엇이냐? 테이퍼링은 진행을 할 겁니다. 시기에 대한 문제이지 진행이 되는 거죠. 테이퍼링 이후에 약 1년여 시간 뒤에는 금리 인상이 일어날 겁니다. 금리 인상이 일어나면 자연적으로 달러 강세 조금 더 나오면서 자연적인 긴축 효과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테이퍼링, 금리 인상, 달러 강세, 자연 긴축 효과. 이렇게 시장에 풀었던 자금들을 회수하는 큰 흐름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이것은 경기 회복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상수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요. 그러면 변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확진자 수의 등락,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불쑥불쑥하게 오르내리는 그런 부분들 보셨죠. 또한 환율에 대한 국내 영향들까지도 변수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수와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기초로 딱 잡아 놓으시고 그러면 내가 종목을 볼 때 이 상수와 변수 안에서 산업이 성장하는지, 기업이 성장하는지, 기업은 재무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양의 성장을 보이는지, 그것이 올해까지인가 내년도 후년도까지 이어지는가, 이러한 것들을 기준 삼아서 오늘 같은 상승장에 내가 종목을 줄여나갈 수 있으면 줄여나가고 포트폴리오를 더 내실화하고 집중하는 데 조금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늘 같은 상승세에는 추격 매수는 일단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요 종목들을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종목들을 먼저 보면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미국의 공장 후보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중에 일리노이주 블루밍턴 노멀 지역이 오늘 장전 뉴스로 통해서 조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인근 완성차 공장과 접근성, 그리고 주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층 더 미국에 아직 공장이 없는 배터리 3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주가에 좋은 흐름들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미국 진출 기대감과 함께 더불어서 전기차 업체 리비안과의 시너지 효과 조금 더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완성차 업체 중에 스탈란티스 같은 기업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협력 관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높죠. 중대형 전지 사업 부분의 이익뿐만 아니라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수익성까지 더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삼성 SDI는 차트적으로 저위험 구간에 접근을 하였다면 오히려 앞으로 전망이 밝다라는 생각에 더불어서 내가 다시 60만 원, 65만 원 미만에서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을 주셨는데 KH바텍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폴더블 폰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7일 이번 주 시판이 됩니다. 그러면 갤럭시 Z 폴드 3, 갤럭시 Z 플립 3 이렇게 2종이 출시되었는데 한번 뉴스들을 찾아보시고 시장에 대한 반응들을 보시면 꽤나 흥미진진한 모습입니다. 노트를 대체할 만한 그런 흐름들까지도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삼성 SDI도 그렇고 KH바텍도 그렇고 실적의 우상향이 이어지는가, 이 부분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액 66% 성장, 영업이익은 660% 이상 성장,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년도도 매출액 47%, 영업이익 64%, 당기순이익 58%, 후년도도 매출액 20%, 영업이익 44%, 당기순이익 46%, 전년 대비 플러스 성장을 후년도까지 이어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블 폰과 관련된 수혜 업종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폴더블 폰의 흥행, 그리고 폴더블 폰 힌지를 제조하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고 공장 가동률뿐만 아니라 이익도 우상향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하셨더라면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조정이 나왔을 때 공포 구간에 조금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더블 폰 산업에 대한 부분들, 최근 출시된 스마트폰에 대한 인기, 흥행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위험 구간에 매수하는 것과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조정장세에 조금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조율하고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집중하고 내가 조금 위험하게 포트폴리오를 이끌어 왔는가에 대한 기준들을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포트폴리오 내실화를 다져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기업을 말씀드리자면 주유소 포트폴리오는 없지만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매일 아침에 방송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인 세경하이테크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아주 대바닥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산업이 성장하는 폴더블 폰 섹터에서 갤럭시의 필름을 단독 공급한다라는 이야기에 오늘 15%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송에서 짚어드리는 이야기들이 그냥 흘러가는 공짜다 이런 생각보다도 고개가 끄덕여지실 만큼 다시 보기도 해보시고 스터디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계좌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기업들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플러스 성장을 하는 기업들은 포트폴리오에서 지켜나가자라는 말씀 드리고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자라는 말씀 반복해서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반대 매매는 해소가 되는 과정이지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수와 변수는 끝까지 주목을 해봐야겠다라는 이야기 들려주셨고요. 삼성 SDI, KH바텍뿐만 아니라 오늘 시세를 분출해줬던 세경 하이테크까지도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복구왕을 차지하시고 또 총 누적 수익률 최장 1위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허반석 위원님과도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위원님과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총 누적 수익률 베스트 3와 또 개별 종목들의 수익률까지 알아봤습니다. 주유소에서는 또 보다 다양한 종목 이야기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밤 주유소도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은 또 어떤 분들이 총 누적 수익률 베스트 3를 차지할지 기대해 보면서요. 지금까지 미스터 복구왕이었습니다. 네, 미스터 복구왕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는 오늘 월요일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 저점 구간을 확인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종목들도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접수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